비행기 박살났네. 지금은 모든 게 위태로워. 여러분, 저승사자 아이돌이 강림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넷플릭스를 씹어먹고 있는 두 작품, 오징어 게임과 캐데언, 이 두 작품을 보는 중에 묘하게 연관성이 발견됩니다. 물론 한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외국이 바라보는 한국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한국적이다 라는 게 대체 뭐냐는 겁니다. K-POP 스타일 노래들, 아이돌 외모와 패션, 동양 판타지, 한식과 먹방, 언어 장벽을 초월한 시스템, 귀여운 동물 마스코트, 실제 한국 배경, 뮤지컬에 맞춘 액션씬,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 목소리, 아이돌의 멜로 요소, 보시듯이 캐데언의 특장점만 수두룩한데요.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한국적이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K-POP이 한국 문화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칭이 잘 되지 않아서 어색했거든요. 현존하는 K-POP 문화가 정확히 한국을 떠올릴 만큼 한국의 요소를 잘 반영했는지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과 캐데언을 보면서 점차 제 인식이 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나 드라마 분야에 오래 계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국내 제작사가 어떤 미디어물을 만들어서 이걸 북미 등의 해외 시장에 유통시키고자 한다면 과거의 한때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전부 지워야만 하는 룰이 있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현재 MZ세대나 더 어린 세대분들은 황당하실 거예요. 해외 시장에 팔아먹기 위해선 한국적 요소를 지워야 한다고? 대체 왜? 옛날 어른분들은 한국적인 요소는 외국에서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바뀝니다. 이젠 오히려 한국의 특색을 띄워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저 한국의 특색만을 띄운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 지식 분야 최고봉으로 불리는 보다 채널에 최진석 철학과 교수님을 모신 영상이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가 성공할 줄 알았다고 예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황동혁 감독이 제일 잘하는 감독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한국의 영화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것들만 다루거든요. 황동혁 감독이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에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황당한 설정을 과감하게 해요. 그래서 이 문명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황당한 사람들이 가져요. 황 감독은 당시 우리나라 영화판에서 보기 힘든 황당함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른 감독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만 황 감독만이 남들이 이상하다고 지적해도 그 황당함을 살렸고 그 결과 오징어 게임까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이건 한국인에게만 먹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를지언정 받아들이는 감각과 감정이 같다면 외국인에게도 황당함이 잘 먹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그 황당함이 더욱 커집니다. 캐데헌 장면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자보이즈의 데뷔 공연입니다. 다른 멤버들은 알록달록해도 한국인의 근본을 보여주는 리더의 검은 머리,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스타일, 날카로운 칼각 군무, 뭔가 익숙한 아줌마들의 패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버스킹 공연, 중독성 있는 멜로디, 한 번쯤은 먹어본 한약, 눈에 잘 보이는 한국어들 등등 유심히 보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한국적 요소가 포함된 황당한 장면들이 외국인에겐 신선함을, 한국인에겐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판타지를 실현하는 게 성공 공식이다. 이 공식을 넷플릭스는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게시물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데헌 리뷰이니까 오징어 게임의 황당한 요소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하고 놀던 게임들을 어른들이 목숨과 돈을 걸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하죠. 저의 오징어 게임 3 리뷰는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분야의 회사들도 이미 한국적 요소가 사람들의 황당함을 채워주는 비결이란 걸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넥슨을 볼까요? 넥슨에서 준비하고 있는 작품 낙원이란 게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느 좀비 아포칼립스 같지만 환경을 보면 전부 한국 배경입니다. 한국의 시장, 건물, 도로, 다리 등등 라스트 오브 어스나 나인라이트에서나 볼 법한 분위기가 이제 한국 게임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임 작품성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넥슨이라는 대기업이 많은 자본을 들여 외국 게임 회사가 훨씬 더 잘 만드는 장르에다가 당당히 한국 배경으로 도전장을 내거는 건 한국적 요소가 먹히는 지점이 분명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가 사용되는 다양한 케이스를 볼 것 같아서 콘텐츠를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캐데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캐데언은 보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유튜버인 저에게 꽂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자 보이즈 리더의 진우가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 헌트릭스는 이미 세계 최고의 아이돌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론 악령을 때려잡는 여전사이기도 하죠. 이 빌런들을 부리는 보스가 귀마인데 그동안 헌트릭스를 상대할 때 구닥다리 방법만 씁니다. 스파이가 되어 잠입하거나 대놓고 물리적 공격을 하거나 전투력 강한 헌트릭스에겐 당연히 통하지 않겠죠. 이때 저승사자 스타일의 진우가 제안합니다.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근원을 노려야 합니다. 팬들이요. 저는 이때 전설적인 예능 무한도전을 만들었던 김태호 PD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김태호 PD는 MBC를 떠나 스타트업의 대표로 발돋움할 때였습니다. 당시 묻기를 창작자에게 판을 깔아주는 투자사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겠죠. 김태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잘 보여야 하는 곳은 어딥니까? 넷플릭스? 그랬더니 김태호 대표의 답은 시청자였습니다. 배급사도 투자사도 아니고 바로 시청자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시청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전부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청자가 중요하다. 이게 김태우 대표의 현답이었습니다. 사자 보이즈의 진우도 헌트릭스의 루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진우는 이미 수백 년을 음유시인으로 살았고 루미도 잘 나가는 아이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팬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단 한 명이라도 팬 앞에선 언행을 매우 신중히 합니다. 스타에겐 팬, 유튜버에겐 구독자, 이 모든 걸 합한 대중들은 모든 걸 엎을 수도 모든 걸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의 절대적 존재에 가깝습니다. 최근 현실에서도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7월 5일부터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스타트를 끊었죠. 그런데 여기서 팬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콘서트는 고퀄리티 공연을 위해선 콘솔 부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경기장의 N3 구역, 즉 한쪽 방향은 그 콘솔 부스 때문에 무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속사 YG 측은 관중들을 위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무대 자체를 가리게 되어서 무대를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버린 거죠. 콘서트 특성상 앞자리일수록 13만 원이 넘는 고가가 되는데 너무 큰 스크린 때문에 시야가 차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YG 측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YG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좌석 팬들에게 환불을 결정했거든요. 이게 YG 측에선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게 대형 스크린을 생각 없이 설치한 게 아니라 어차피 콘솔 부스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잘 보이시라고 스크린을 설치하며 신경 써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YG 측은 정중한 사과 후에 환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대형 기획사였던 YG는 팬들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게 아이돌 인기의 원천이란 걸 잘 알았던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팬들은 절대적 존재이다. 현실의 아이돌들도 모두 잘 파악하는 것 같죠? 동물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캐데언에 등장했던 호랑이와 까치의 모습은 시청자에겐 황당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물론 이 둘은 세계관에선 현실 동물이 아니라 요괴들이지만 동물이건 요괴들이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현실 아이돌들이 데뷔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하나씩 달고 무대에 올라서야 되나요? 아니죠. 그런데 굳이 캐데언에선 동물 이미지를 부여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언어를 초월해서 외국 시청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장치일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여운 존재들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물론 호랑이는 실제로는 귀여움과는 거리가 많이 멀지만 캐데언의 호랑이는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림체에 실제 크기도 호랑이 크기에 비하면 작습니다. 까치도 눈이 3개에 갓까지 쓰고 있는
요상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이 둘은 너무나 귀엽습니다. 우리가 3B라고 그래서 베이비, 아기, 뷰티, 화장 및 꾸미기, 그리고 비스트, 동물, 이 세 가지 분야가 대표적으로 전 세계 어딜 가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적 요소들을 외국 시청자들에게 교묘히 침투하기 위해선 이 동물 메타만한 게 또 없는 거죠. 이 블랙핑크의 사건, 그리고 캐데언의 진우의 발언은 유튜버인 저에게 정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유튜버들도 항상 자신이 재밌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배우거든요. 캐데언은 간단한 작품이지만 한국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인에겐 공감을, 외국인에겐 황당함과 신선함을 선사하고 동시에 대중의 힘을 우습게 보지 말고 항상 유념할 것, 이런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